되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제429회 스태피 과학기술 정책 포럼 사회를 맡은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429회 스태피 과학기술 정책 포럼은 뉴스페이스 시대 우리나라 우주산업 현황과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오늘 행사의 경우 코리아 스페이스 포럼 2019의 일환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코리아 스페이스 포럼 2019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동아사이언스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저희 기관도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본 행사는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우주개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고요. 코리아 스페이스 포럼 2019의 부대 행사의 특별 포럼 형태로 저희가 오늘 이 포럼을 열게 되었습니다. 본 포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우주 산업에 대한 현재와 미래 알아보고 또 산업적인 어떤 해법, 정책적인 해법을 모색해보는 자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제자로는 세 분이 수고해 주시겠고요. 안영준 스태피 부연구위원, 김은정 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종원 스타버스 에어로스페이스 파트너 세 분이 수고해 주시고, 토론자로 이선곤 인하대학교 교수님,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센터장님, 그리고 이성희 컨택 대표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기관 하태정 부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태피 부원장 하태정입니다. 저희 스태피 과학기술 정책 포럼이 이번에 429회인데 기존에도 다들 중요한 그런 주제들을 다뤘지만 오늘 포럼 주제도 굉장히 특별하고 또 중요한 앞으로 더 중요해질 그런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사회자께서 본 메인 행사와 그리고 함께 이 포럼에 대해서도 그 취지라든가 또 여기 발표하게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생략하고 오늘 세 분의 발제자분들이 굉장히 그 관점도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안영준 저희 스태피 박사님은 그 우주 산업의 생태계 변화, 기존의 국가 주도에서 이제 민간 쪽으로 그 무게 중심을 옮겨가고 있는 이런 관점에서 발제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발제자이신 김은정 박사님은 밸류체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표자이신 박종원 박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래 전부터 좀 알고 있었던 구면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를 사실 커버하고 지금은 아마 DC, 워싱턴 DC 쪽에서 스타트업, 뉴스페이스 관련된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맡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세 분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우주 정책 그리고 전략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여러 고민과 아이디어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바쁜 중에도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스태피의 안형준 부연구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우주 개발사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했고요. 그 우주 산업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뉴스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이제 몇 년 전부터 주의 깊게 보면서 사실 이 본 행사와 저희 스태피 포럼을 이제 오랜 시간 이제 고민을 하고 같이 기획에 참여를 하면서 오늘 이제 사실은 뉴스페이스라는 그리고 우주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큰 규모로 본 행사를 하고 정책에 대해서
경우가 그렇게 국내에서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미답지고 가능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정도로만 인식이 되어 왔었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격적이고 많은 또 이제 외국에서도 중요하신 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국내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태피 포럼에서 이제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우주 이제 산업 그리고 특히 뉴스페이스가 이제 민간 주도고 중소기업 중심의 그리고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일단 정책의 대상인가, 그러니까 국가 정책의 대상인가, 뭐 이런 이제 질문으로부터 사실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페이스의 진흥을 위해서 국가적인 제도, 정책, 예산 이런 것들의 투입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뉴스페이스라는 지금 뭐 3일 내내 그러한 내용의 발표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본 행사를 걸쳐서 계속 있게 되지만 특징들을 우선 개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어떤 지점에서 정책의 투입이나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놀랍게도 그 실제적인 뭐 투자 전략, 국가적인 이제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 통계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산업의 지형도가 어떤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갖춰져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정확한 이제 정책의 시작일 텐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적으로 분석을 해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연구가 진행 중인데 그 중간 결과 정도를 지금 공개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 내용은 첫 번째로 뉴스페이스가 어떤 것인지,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개괄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현황을 이제 분석하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뉴스페이스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뉴스페이스라는 키워드가 국내에 소개된 지는 뭐 한 3, 4년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는데요. 사실은 그 역사적 배경에는 이제 우주 공간의 상업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용어들과 민간 주도의 우주 상업화는 일찍이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5년도에 우주 정책과 관련된 이런 문헌들을 보면은 이미 이제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냉전 구도에서 미소 냉전 구도에서 국가 주도의 우주 개발이 이제 냉전 구도가 깨지면서 이제 상업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던 이제 시기입니다. 80년대 중반쯤에. 그래서 아덜 레빈이라는 학자는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사용하는 우주 기술을 시장에 내놓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최소화되거나 거의 없는 상태의 이제 신기술들을 개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85년도에 이미 선언을 했고요. 그 지금부터 이제 우주 공간의 상업화에 대한 가능성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뉴스페이스가 그러면 어떤 거냐? 사실은 뉴스페이스 외국에서 하는 컨퍼런스나 이런 부분에 가서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게 도대체 뭐냐? 현상이냐? 아니면은 뭐 산업을 뜻하는 거냐? 기업을 뜻하는 거냐? 이런 범위 같은 데에도 사실은 명확한 정의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헌들을 좀 찾아보고 저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좀 해봤는데요. 좁게는 뉴스페이스 글로벌이라는 이제 뭐 회사 같은 데서 이제 정의를 해놓은 거는 혁신적인 우주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한 이익 추구를 목표로 하는 민간 산업이다. 이제 산업 정도의 더 좁게는 기업이죠. 뉴스페이스 기업. 그러나 뉴스페이스의 산업의 형태로 이제 이거를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조금 더 넓게는 인간의 거주 영역을 우주로 확장하기 위해 경제 활동을 하는 이제 인력 사업 조직 등이다. 여기에서 좀 다른 점은 경제 활동을 하고 이제 우주 경제라는 개념들이 살짝 들어옵니다. 이게 산업의 정도가 아니라 파급 효과나 이런 것들이 넓어지면서 이거를 산업의 형태가 아니라 경제까지로 폭을 넓혀야 되는 개념인 것이다. 뉴스페이스는.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국가나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의 전통적인 우주 개발 방식에 도전하는 운동이나 무브먼트나 철학, 필라소피다. 이렇게까지 넓게 정의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는 작년도에 있었던 그 스페이스X의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자기의 이제 펠컨 헤비 로켓을 띄우면서 그 앞에
페일로드에 실었던 게 위성이나 그런 게 아니라 자동차의 이 우주인 마네킹이었죠. 그걸 이제 화성으로 보내는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예술이자. 그리고 로켓랩 소형 발사체를 만드는 피터백 같은 사람은 초창기에 이제 시험용 로켓을 쏠 때 그 안에 위성을 실은 게 아니라 디스코볼을 넣었어요. 한 이 정도 농구공 정도 크기에 아주 반사가 잘 되는 공을 넣어서 지상에서 그것들을 볼 수 있게, 오로지 목적이 그거 하나인. 그러니까 이런 정부에서 하는 일에 이거를 이렇게 대중화 사업으로는 물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제는 민간에서 하니까 이런 일종의 또라이 같은 짓이죠. 누가 자동차에 인형을 신어가지고 화성까지 보내는 일을 국가 주도에서 하겠습니까? 일종의 정부 주도가 아니라 이제는 민간 주도로서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이제 일종의 그런 메시지가 있는 전통적인 방식에 도전하는 무브먼트다, 철학이다, 문화다. 이제 이렇게까지 넓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폭넓은 정의와 좁은 정의가 공존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뉴스페이스 정책의 대상에서는 소규모 소자본 민간 기업의 우주 산업 진출 확대되는 현상이 있고요. 이것이 세계 우주 산업 기존의 생태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걸 포괄하고 있다. 이 산업적인 관점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정책의 대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쿼테이션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라는 거는 여러분께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인간 달 착륙 50주년을 맞게 됐는데요. 1950년대 말에 시작된 우주 개발의 역사가 미소 냉전의 대결 구도에서 있었고 80년대 전후로 해서 이제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화해, 국제 협력, 그리고 이제 국제 우주정거가 같은 그리고 일들이 일어났고 이제 85년부터 일단 미르 우주정거장을 통해서 광고로 활용하거나 이런 상업화에 대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말부터 국제우주정거장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이 유인 우주 개발을 시작을 하고 이제 그동안 강대국 두 나라 이외에 여러 나라들이 우주 개발에 도전을 하면서 이제 다극화 체제로 변하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우주의 상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일종의 전환 시점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뉴스페이스라는 용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얼터너티브 스페이스, 이제 정부의 지원 없는 우주 개발의 상업적인 활동이라는 용어가 이제 쓰이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이런 민간 기업들의 진출과 투자와 실제로가 이루어지게 된 직접적인 뉴스페이스의 시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들은 이제 95년에 그 이제 안사리 X 프로젝트 프라이즈가 이제 시작되면서 민간의 개발을 기술 역량을 촉진하는 이런 이제 활동들이 시작이 됩니다. 2004년에 이제 버진 갤럭틱에서 이 엑스프라이즈에 성공을 하면서 상금을 받았고요. 이게 상징적인 이유는 제가 그 여러 이제 국제적인 행사나 이런 데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러 분들의 젊은 기업가들의 경험 중에서 그 아폴로 세대의 기억만큼이나 이 안사리 X 프라이즈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우주 개발에 도전하게 됐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뉴스페이스 기업에 이제 진출하게 된 젊은 기업가들이 이 공통된 경험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카데믹하게도 이 시점을 뉴스페이스의 시작이다. 민간들이 기술 혁신에 도전을 하게 되고 물론 이 프라이즈의 상금이 목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중간 이제 과정이었고 그 나름의 그 기업들의 기술 혁신 역량을 축적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고요. 2000년대 들어서 중요한 거는 이제 ICT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사람들,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 우주 산업에 진출하게 된 것이 실제로는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데니스 디토라는 사람이 이제 우주여행 상품이죠. 일종의 상품을 통해서 국제우주정거장에 여행을 시작을 최초로 했고요. 그 이후에 몇 명이 더 요 스페이스 어드벤처스사를 통해서 국제우주정거장에 관광 목적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제 들어서서 여러분이 이제 현재 아주
빅플레이어가 된 이 중요한 인물들, 폴 앨런이나 여기 사진은 없지만 리처드 브랜슨, 버진 갤럭틱사의, 그리고 제프 베조스, 앨런 머스크,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버진그룹, 아마존, 뭐 페이팔 이런 IT 관련 기업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이제 이런 우주 산업에 진출하게 되면서 투자를 많이 일으키고 또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사람들의 또 공통된 경험은 이 사람들이 다 아폴로 세대다. 그래서 그 경험들이 공통적으로 뭐 동기부여를 강하게 주었다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계기가 저는 이 정부와 미국을 중심으로 있었던 정부 역할의 이제 변화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미국의 그동안 이제 민간 주도로 이렇게 바뀌는데 정부의 역할이 그동안 없었냐? 그런 건 아니고요. 나사가 이제 민간 기업들을 활용을 하거나 계약을 맺는 방식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올드 스페이스라고 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는 아폴로 프로젝트까지만 해도 정부가 모든 것들을 계획을 하고 거기에 거대 기업을 참여를 시켜서 이제 개발을 하는,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그리고 계약을 통해서 하는 이제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200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에 대한 계획들을 발표를 하면서 정부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이 개발을 하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오비탈 사이언스나 ATK, 스페이스X에 나사가 투자를 하고 동시에 스페이스X와 그리고 여러 기업들의 그 우주 수송 서비스에 투자하는 방식의 계약에 투자하는 방식의 우주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게 스페이스X가 성장하게 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주 상업화의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정부는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투자를 통해서 자립을 하게 된 우주 기업들의 서비스와 상품을 그냥 구매하는 방식의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중간 단계에서 정부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을 이제 상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뉴스페이스의 확대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역할들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뉴스페이스가 있었던 데는 그런 억만장자나 정부의 역할만 있었던 건 당연히 아니고요. 기술적인 동인이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제 발사체 기술을 통한 우주 수송 비용의 감소, 그리고 위성 기술의 발전, 그리고 초소형 위성 시장의 확대를 통해서 우주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기존의 비우주 기업이나 아니면은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업들이 우주 산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많이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재사용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 같은 기업에서 한 재사용 로켓, 그리고 소형 발사체, 아까 말씀드렸던 로켓랩이나 뭐 벡터나 이런 회사들의 맞춤형, 그리고 비용을 절대적으로 낮춰서 그동안 우주 공간에 뭔가를 인공물을 띄우는데 가장 진입 장벽으로 높은 진입 장벽을 가로막았던 이제 비용 문제가 좀 낮아졌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위성이 소형화, 그리고 제작 방식도 이제는 이제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초소형 위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하고 펀딩을 가장 많이 끌어모으고 있는 이 원앱 같은 곳에서는 이제는 인터넷 사업에 거의 이제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그동안 단일의 거대한 위성을 제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 라인을 통해서 이제 매스 매니팩처링 같은 대규모 생산 방식의 위성 제작 방식, 그것도 이제 도입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탐사와 개발, 이제 단기간의 이익뿐만 아니라 먼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시장에 대한 이제 도전들, 뭐 우주 광물 채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 이제 도전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게 돼서 이 탐사와 그리고 개발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탐사는 말 그대로 경제적 이익을 언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목적, 뭐 연구라든지 뭐 탐험이라든지 이런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개발은 이제 뭔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이 구분이 제가 볼 때는 약간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뉴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벤처 투자도 이렇게 2010년대 중반부터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양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올드스페이스와 뉴스페이스를 한번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뭐 목표나 개발 기간, 주체 비용, 출처나 뭐 이런 것들의 중요한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관계상 중요한 부분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영역도 이렇게 크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스태피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을 갖는 뉴스페이스를 국내 토양에서 진흥을 할 수 있겠느냐,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한번 데이터들을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제 우주 산업 진흥에 대한 이제 정책 연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필요성에 대한 얘기들은 해외 사례나 뭐 거시적인 관점에서 많이 제시가 되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전략을 세우기 위한 세밀한 정책 연구 같은 것들은 부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우주 산업 전체와 그 안에서의 뉴스페이스에 대한 정책 제안을 위해서 이게 단지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국내 산업 전체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현황 분석이 필수라는 이제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고, 이 경제 산업 관점에서 기존의 거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기업, 개별 기업 중심의 미시적인 분석을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러면 뭔가 뉴스페이스에 진입할 수 있는, 또는 뉴스페이스의 글로벌 밸류체인에 진입을 하거나 국내의 투자의 방향성 같은 것들을 도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시도를 지금 사실은 온고잉입니다. 아주 명확한 지금 결론이 나거나 그 한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시도를 한 것은요, 일단은 우주 경제라는 관점을 국내에 좀 명확히 소개를 하고 얼마나 이게 산업이 아니라 파급 효과가 큰 것인가. 그래서 사례들을 보니까 이런 OECD 같은 곳에서는 이런 이제 효과들을, 일시적인 영향과 지속적인 영향에 대한 구분을 해놓고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이런 사회 경제적인 효과들을 이제 측정을 이제 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경제적 학적인 관점에서 일부 시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엄밀하지는 않았어요. 그 왜 엄밀한 그런 게 안 나올까? 예를 들면은 뭐 우주인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라는데 뭐 세금을 얼마를 지불하겠냐, 설문조사에서 그거를 단순 합을 구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관점이 아니라 산업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주 활동을 경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지형도 및 타산업과의 관계는 어떨 것이냐, 그리고 효율성은 어떻고 어떤 분야에서 지금 잘하고 있고 어떤 분야에 못하고 있고 투자가 얼마나 집중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데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골라내야 되겠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벽에 부딪힌 게 우주 산업 분류 체계가 명확치가 않았습니다. 일단은 법적인 관점, 정책적인 관점, 그리고 통계적인 관점이 다들 이제 이렇게 일치하지가 않는데요. 일단 저희가 취한 거는 우주산업 실태조사라는 우리 국내에서 유일한 우주산업에 대한 통계의 구분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 우주산업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려고 했으나 그 미시 데이터를 얻는데 여러 장벽들이 좀 있었습니다. 통계법에 관련, 그리고 이제 기업의 정보 공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리스트를 가지고 한국 이제 기업조사 KED를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설계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아직까지는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도를 했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일단 리스트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303개 기업을, 우리 국내 이제 산업을, 이제 기업들을 풀을 만들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의 우주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수가 303개냐?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 이게 명확히 예를 들면은 우주 산업이 신생 산업이고 기존의 항공 산업과 산업 구분도 명확치가 않고요. 국방이랑도 걸쳐져 있고, 또 부품 사업을 하느냐,
우주 위성을 만드는데 원래 어떤 한 기업이 기존의 뭐 항공이나 자동차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데 일부를 우주 산업에 부품을 제공한다. 우주 산업으로 포지셔닝을 스스로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기업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303개 기업을 식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초 통계를 보시면 지금 뭐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대략 이런 시도들을 했다 정도로만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업에 대한 매출액이 분야별로 어떻게 집중이 돼 있고 그리고 전체를 했더니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대기업 몇 개 기업이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에서는 지상장비가 매출액이나 유무형 자산의 규모가 굉장히 컸지만 대기업을 빼고 난 중견기업만을 했을 경우에는 지상장비가 굉장히 높고 발사체가 제일 높게 나오는 경우 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임플리케이션들이 더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고서나 이제 그걸 통해서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 및 산업재산관 평균이라 전체 평균과 이 분야별로 그리고 연구 집약도는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느냐 전체와 중소기업을 나눠서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이 어떤 분야에 전체를 봤을 때는 집중이 되고 있고 중소기업을 봤을 때는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식별을 했고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 시도한 게 이제 거래 구조인데요. 이러한 우주 산업이 타 산업과 어떠한 지형도를 갖고 지금 펼쳐져 있는가. 그래서 303개 기업들이 아니라 이제 저기 우산태에 뒤에 보면은 그 거래 기업들의 리스트를 공개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려봤더니 일단 빅 플레이어들이 LIG 그러니까 최종 수요자입니다. 이 이제 화살표가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러니까 최종 수요자가 아마 이제 체계랑 관련된 회사들일 텐데 LIG 넥스원 그리고 카이 그리고 이제 항공우주 연구원들이 엔드 유저로 식별이 되고요. 몇 개 이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리다 보면은 이거를 밸류체인이랑 관련돼서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의 구조가 이제 어디에 모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디에 담당을 하고 이런 그림들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전체가 아니라 분야별로 예를 들면은 이제 발사체랑 관련된 부분들을 했더니 최종 수요 그러니까 이 우주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이 자동차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 철강 그리고 방위 그리고 조선 그리고 연구소들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흥미로운 지점은 위성 정보 같은 경우는 정부 사이드에 제공이 많았습니다. 특히 해외 정부에도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식별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IT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대략 이제 경험적으로 다 파악이 되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과 이 생산성을 저희가 이 DEA랑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이런 방법론을 써서 한번 저희가 해봤는데 놀랍게도 우산태에 있는 로 데이터를 활용하면 훨씬 더 이제 이런 경제학적인 분석이 가능할 텐데 그동안 연구가 된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 설계나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한 디테일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이제 데이터에 활용 같은 부분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겠다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했고요. 지금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기술 효율성, 순수 기술에서 규모 효율성을 지금 나아지고 있는지 평균적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분석을 1차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 최근 5년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시리얼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등 이제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추격 효과가 어떻게 분야별로 또 규모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지금 이제 시간의 한계 때문에요. 진행 중인 연구 내용은 지금 일단 우주 산업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봤고요. 이 뉴스페이스라는 기업들을 저희가 식별을 해내려고 합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뉴스페이스의 기업들의 특징은 이 4가지 조건을 적어도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 혁신과 융합을 통해서
신민 비즈니스 모델과 우주 개발의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마켓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민간 투자 기반의 이제 작은 기업들인지, 이 네 개를 다 이 글로벌하게 뉴스페이스의 기업들의 특징들을 공유를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있겠죠. 그러나 또 부분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은 우리나라 뉴스페이스 기업이 몇 개다, 좁게 보면 몇 개고, 분야별로 어떻게 배치가 돼 있고, 앞으로는 어떤 지점에 기회 영역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정책적으로 어떤 제도와 설계가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저희 스태프에서 하는 연구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 가지 보고서나 아니면 자료들을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넘쳤습니다. 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